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2부는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짧게 보고, 그리고 이제 리플 관련된 의견을 다양한 이제 의견을 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보이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 오전에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제 1시간봉 차트인데, 1시간봉 이 모습이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그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추세선, 이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뭐 하락세경으로 이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락세경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 120선, 지금 1시간 봉에서 이 120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죠. 돌아 나가면서 이 120선 지지받고 지금 이제 양봉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조금이라도 높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번에 잠깐만요. 10월 2일 저점이 8145고, 오늘 저점은 8190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상승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이제 이때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3월 말 이때 당시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뭐 쇠경으로 보든 그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면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올라가면서 이 121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죠.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4200달러를 안 보이실 것 같은데, 4200달러를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120선 돌면서 저점 높이고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 하락하고 왼쪽 어깨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올려주고요. 지금도 또 그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조그만 패턴, 큰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 지금 8,500달러, 지금 8,480달러로 체크가 되는데, 이 8,480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이 라인 돌파가 될 때, 아까 이제 일봉에서 거래량 실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실어 줄 거라고 보고, 이때 하락할 때 이때 이제 거래량 실렸었잖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11월 15일 하락할 때 그 거래량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이 11월 15일 이때 하락할 때 이때 나왔던 거래량 정도로 4월 2일 이때 돌파될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것처럼 이제 이 8,480달러를 돌파할 때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가 되리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건 뭐였냐면, 지금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전체 그림을 하락세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으로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세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경 패턴 안에서 이번에 이제 올라와 준다 라고 하면, 이번에 이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하락세경을 돌파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하락 추세 돌파하고 A, B, C라고 했어요. 그래서 A, B, C인데 여기서 지금 B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B 지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A, B, C에서 이 B와 A의 폭만큼 상승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B와 A의 폭이 지금 보시면 800달러입니다. 8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8,500불에서 800달러 더하면 한 9,300불 정도
9,300불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300불이 지금 이때 1시간 봉에서 이렇게 빠졌던 그 1시간 봉에서 빠졌던, 그러니까 1시간 봉에서 지금 9,500달러에서 지금 8,600달러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그 다음 1시간 동안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8,700에서 8,000달러까지.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9,500달러에서 이때 보시면 8,000달러까지 1,500달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뺄 때도 한 번에 왕창 이렇게 1,500달러를 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이때 이제 2시간 동안 뺐던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800달러, 여기서 이제 800달러 되니까 그렇게 되면 1600달러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리플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 관련된 이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제 이연걸님이 오늘 이제 머리 아픈 의견 많이 나온 듯한데 이장님 머리 빠개지실 듯, 예,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오늘 댓글 보면서 왼쪽 머리가, 제가 이제 편두통이 예전에 편두통이 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편두통을 느껴봤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이연걸님 의견은 뭐냐면, 리플 BTC 차트 주봉 기준 일목을 보면 10월 중순을 넘어가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이제 이 부분 예전에 이제 봤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영걸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목의 주봉에서 BTC 차트입니다. XRP BTC 차트고, 주봉에서 이제 일목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연걸림 의견은 뭐냐면, 여기 지금 10월 20일, 10월 13일부터 지금 이제 양운에서 음운으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음운으로 전환이 되고 음운이 이제 두꺼워져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음운이 다시 두꺼워지기 전에 지금 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차되는 지점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목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연걸림 의견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양운과 음운이 교차되는, 음운 양운, 그리고 다시 양운에서 음운으로 교차되는 이 구름이 얇아지는 이 자리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시고, 실제로 이제 변화는 모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에서도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는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지금 구름대를 넘어서는 그런 상승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 구름대 위치는 현재 7,8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이 7,800 사토시를 넘어가주는 그런 상승. 여기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10월 말, 만약 11월 달로 넘어가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음운이 이제 저항으로 또 작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7년도 3월 달 이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음운이 두꺼울 때는 계속해서 저항 때문에 넘지 못하다가 이 음운이 얇아지는 이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상승이 됐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이제 이연걸림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린게이님 의견은 뭐냐면, 대부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반대로 리플이 채널 이탈하고 230원, 250원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실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팔아서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게 맞겠죠. 일단 근데 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고 이미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매수해서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각자 이 시장을 보는, 그리고 리플 차트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이제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 또 이제 의견을 볼게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 의견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리플 견해는 850에서 1200원 구간을 찍고 강하게 눌러야 장기평을
강하게 응집하고 발산하는 그 다음 구간부터 크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트 상승 파동에서 루멘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락폭이 커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심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루멘이 진짜 강하게 살 때가 상승장 초입으로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루멘은 대상승장 이후 하락장을 반영해온 대형주였고, 이번 큰 하락장 이후에 루멘이 오랜 시간 전혀 힘도 못쓰고 죽어 있었죠. 루멘이 비트에 반영될 때가 저는 진정한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기에 아직은 진정한 상승장은 시작도 안 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하락 파동의 마지막이 될 구간이 오고 있는데, 이번 구간에서 분할로 잘 잡으시고 서로가 만족할 수익을 얻는 날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 의견은 아직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850원, 12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일단 그 BTC 차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02평선 일봉에서요. 일봉에서 보시면, 잠깐만 초기화를 시키고, 지금 일목 때문에 차트가 안 보이니까, 지금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4000사토시입니다. 4200사토시고, 지난 2017년도 3월달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 200일 이평선은 120일선에 안착하면 200일 이평선은 한 번에 넘어가줘요. 한 번에 이제 돌파를 시켜주기 때문에, 먼저 이제 121선에 안착, 지금 이제 121선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넘어가 줄 거라고 봅니다. 121선에 안착했다 라고 하면 이제 201선은 한 번에 넘어가지고, 한 번에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뭐 그때부터 상승하는 게 아니라 201선 돌파 이후에 저항 맞고 한 번 쉴 겁니다. 다시 이제 201선까지 201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이제 쉬어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으로 진행될 건데, 이 201선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체크하는 라인이 지금 이제 6000사토시와 보시면요, 여기 이제 6000사토시와 제가 보는 라인은 지금 이제 6700사토시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이야기했던 뭐 850원까지 갈 거냐, 1200원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 나눠질 거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그 비트가 이번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여기서 1200원, 그러니까 1000원을 넘는 모습은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00원에서 제가 이제 예상하는 구간은 아까 이제 보셨던 6000사토시 정도라고 하면, 원화로 1000만원일 때 600원입니다. 6000사토시면 600원이고, 만약에 한 200만원 된다라고 하면 한 7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7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뭐 비슷한 구간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름다운 구현님이 설정한 구간보다는 조금 낮은 구간에서 한 차례 다시 장기 평선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제 매도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때 쉬는 타이밍은 사실 오래 안 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2017년도 리플 차트인데, 지금 이제 주봉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일봉에서 봐야지 그나마 이제 보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는 뭐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른 건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이번에 다시 600원, 700원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난 정리를 해야지 스트레스 덜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거의 600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300원 깨고 275원까지 빠지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 그 스타일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빠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일정 부분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장기 평선 돌파하고 첫 번째 눌러주는 구간인데, 이때 눌러주는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그 이후에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일주일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주일 뭐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이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금운동님도 이제 가격대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뭐 7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400원까지 조정받고 400원에서 500원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는 가격이 지금 채널 중심인 거죠. 채널 중심이 이번에는 지난 전 고점이었던 3.2달러 뭐 3.4달러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름다운 그녀님 의견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리플 의견을 이제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제 이 부분만 쭉 보고 있는데 에어포트 에이전트님 의견은 뭐냐면 이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글은 읽진 않을게요. 일단 내용은 뭐냐면 리플을 언제 정리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 약간 그 써주신 내용에서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비트가 전고점 부근 약 2만불 채널의 약 4분의 1 수준을 지나가면서 4만불까지 오르고 리플의 사토시 차트로는 6만 사토시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리플 3.3불 다시 말해 24,000 사토시 부근에서 팔고 비트로 넘어가기보단 6만 사토시 부근까지 리플로 홀딩해서 나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도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 글을 이제 읽으면서도 제가 헷갈려서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지금 우리가 2017년도 3월달 그림으로 진행된다 라고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이런 패턴대로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시장은 그때그때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리플 차트를 보실 때 지금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 그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플러스 비교 이거 누르시면 심볼 넣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추가를 하셔서 지금 이제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알트를 매도해서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로 언제 교체해야 될 거냐 이게 지금 기준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를 겹쳐 보신 다음에 그 언제 리플을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차트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언제 바꿀 거냐, 이 4달러에 바꿀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이 4달러에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4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2017년도 패턴대로 진행됐을 때 이번에 이제 상승하는 이 자리가 4달러고요. 4달러고 이 자리는 지금 이제 18달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뭐 좀 더 땡겨 보면 뭐 14달러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올라오는 그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파, 2파, 3파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에서 리플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중간에 1파 상승해서 분명히 매도를 할 겁니다. 1파 상승해서 알트코인 리플을 매도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30% 정도 매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상민님 의견도 생각해 보시고 이상민님 의견처럼 이 지난 전고점은 그냥 한 번에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넘겨버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다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정리하는 물량은 제 생각에도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수익 만족한다.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뭐 진짜 10달러를 가든
뭐 100달러로 가든 난 이거 내 목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안 들어갈 자신 있으면 그때는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도를 하실 때 매도하신 다음에 내가 싼 가격에서 다시 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매도하고 막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리플이 갑자기 10달러 넘어가면 쫓아가서 10달러에 추격 매수 하시는,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그거는 매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매도 계획을 세워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여기서 이제 매도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 기간에 한 20일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보유 물량, 원래 이제 보유했던 물량만 다시 리플을 재매수하고 나머지 현금은 출금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제 여기서 여기 상승이 거의 이제 10배 가량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30% 매도하고 다시 이제 아래 조정받을 때 2파 조정해서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아마 현금이 저는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샀다. 그럼 이제 1억이 됐겠죠. 1억이 됐고 1억에서 30%를 매도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어치 매도를 한 거예요. 3천만 원어치 매도했고 지금 여기서 다시 반토막, 예를 들어서 반에 받는다라고 하면 1,500만 원으로 원래 매도했던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원래 처음 투입됐던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원금을 회수하고도 5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30% 매도하고 다시 반에 이 매도한 금액의 절반 가격에서 다시 똑같은 수량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현금만 들고 있어도 이미 원금 플러스 알파는 수익을 챙긴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은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수익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리플이든 뭐든 다른 코인들 가격이 나중에 영원히 와도 손해보는 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유 있게 좀 더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말이 좀 샜는데, 지금 이제 어디서 리플을 지금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걸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글을 아까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 님도 헷갈려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1파, 2파, 리플을 최소 홀딩 물량만 남기고 아니면 뭐 다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언제 바꿀 거냐, 그거는 이 1파, 2파, 3파에서 리플을 다 매도하고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홀딩 물량이 있기 때문에 리플도 최소 홀딩 물량만 남기고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 플러스 현금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과 일정 부분 현금 남겼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이것도 각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파 상승이 3파 상승이 어디냐, 그리고 3파 상승일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올라올 때 지금 비트코인 조정 받았죠.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달러 차트, 리플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가 올라가야지 리플 달러 차트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리플이 이제 올라와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리플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때 1,000달러에서 한 3,000달러 3배 정도 상승을 한 거고, 리플은 이때 뭐 보시면 거의 8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0배 올라간 리플을 매도하고 이때 비트코인으로 산다. 근데 이제 이때 타이밍이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 위치에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예상하는 기간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만 달러 정도, 채널 4분의 1 정도의 비트코인이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2013년 이때 이제 1월에 이렇게 채널 4분의 1까지 올라왔던 이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채널 4분의 1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제 전고점 2만 달러가 되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올해 말 한 12월쯤에서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다 돌고 리플 상승이 다 끝나고, 그때
비트코인이 이 채널 4분의 1을 지난다라고 하면 한 2만 달러. 그러면 아까 이제 리플 차트에서 봤던 리플을 이때 이제 3파에서 매도를 다 한 리플을 일정 부분은 현금,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매수한 다음에 비트코인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비트코인 다시 이렇게 조정받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많이 확보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게 또 싫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반 정도는 뭐 비트코인, 아니면 뭐 3분의 2는 비트코인, 3분의 1 정도만 이때 이제 리플 매도한 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서 들고 가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보시면 7월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랐냐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7월 달부터 2017년도에 2만 달러까지 이렇게 3,000달러에서 다시 조정받아서 지금 뭐 이때 당시에 이제 한 1,500달러, 1,700달러까지 조정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정을 받고 다시 10배 상승한 거예요. 3,000달러, 1,700달러, 다시 이제 이렇게 2만 달러까지. 이때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때 7월 17일인데 여기 지금 가격이 안 나와서 7월 17일 비트코인 조정받았던 가격이 보시면 1,900달러, 거의 뭐 1,800달러, 1,900달러로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연말까지 10배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만 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2만 달러 넘어가서 뭐 하면 2만 2천, 2만 3천 달러까지 올라오고, 눌러서 다시 2만 달러 부분까지 조정을 주고 2만 달러부터 10배 뭐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3파, 1파, 2파, 3파에서 매도를 해서 그때 이제 비트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그 BTC 차트, 리플 BTC 차트는 제가 지금 예상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잠깐만요. 그림이 지금 보시면 일단 1파에는 저는 이제 그때 2만 사토시, 2만 2천 사토시, 2파 조정 받고 2파 조정 한 10,000만 사토시, 그리고 이제 3파에서 한 6만 사토시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을 다시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전고점에서 세력이 뒤통수를 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장님 말씀대로 리플이 기어간 기간을 비율대로 보고 슈팅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을 고려해서 매도 비율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리플이 유례 없이 과매도된 구간이 어느 정도 줄어든 리플의 횡보 기간을 상충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매도 덕분에 슈팅 시기가 당겨진 것이죠. 심지어 주간 RSI 쌍궁뎅이니까 세력의 총알은 전고점 뚫어서 뒤통수 칠 만큼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계획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이상민님 의견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BTC 차트에서 RSI 주봉이 이렇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 고점 2만 사토시를 한 번에 넘어가서 6만 사토시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난 고점 3.2달러, 3달러에서 너무 많이 청산을 하게 되면 그때 오히려 물량을 뺏기고 다시는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3.2달러에 팔고 예를 들어서 8달러, 9달러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손가락 빨다가 조정을 5달러까지 받으면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다시 이때 내가 개수를 줄여가면서 사기도 애매하고, 여기서 이제 그냥 가만히 또 이제 손 놓고 이제 기다리기도 애매하고요. 만약에 내가 5달러에 다시 들어가면 더 빠질 것 같고, 이래서 이때는 이제 결정을 하기가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매도도 여러분들 각자 취향에 맞게끔 분할 매도를 하시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써주신 이제 의견을 보고, 이동국님하고 이제 황리치님 두 분 의견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이동국님이 질문해주신 내용, 이제 짧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동국님이 이야기해주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 코인 트레이더 프로 가면 차트가 2013년 그 전 차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차트부터 본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2013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3월 27개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기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2013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이 기간이요, 지금 27개월이 아니라 39봉입니다. 그래서 39개월이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이게 이제 27개월이어서 다시 그 다음 27개월이 되는 해가 2020년 3월이어서 2020년 3월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이 기간이 제가 이제 이 코인 트레이더 체크를 해보면 이 기간이 이제 39개월이고, 다시 39개월이 되는 사이클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이고, 2021년 4월이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요,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채널 바닥. 지금 제가 채널을 이거를 이 채널을 지울게요.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원래 그렸던 채널하고 겹쳐놨는데, 지금 이 코인 트레이더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채널 설정을 먼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 고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점은 2014년도 이 12월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각도를 좀 가파르게 그린 거고, 지금 코인 트레이더는 2013년도 이렇게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채널 설정이 이렇게 각도가 완만하게 됩니다. 완만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횡보한다, 채널 바닥까지 횡보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2021년 4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2020년 기간 자체가, 이제 이 기간을 아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27개월로 계산하셨는데 이게 이제 27개월이 아니라 39개월이기 때문에 똑같이 39개월로 체크한다라고 하면 2021년 4월이 돼야지 채널 바닥에 닿고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2021년 4월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널 바닥에서 놀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달러 차트인데 이건 이제 힘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총도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리플이 계속해서 이 300원에 머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 설정이,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보고 2014년도 고점으로 이제 이어서 채널 설정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하나 이제 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그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걸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 채널로 보는 거는 이 처음에 리플이 상장이 돼서 이 0.005달러에 거래됐다가 상승해서 0.2달러까지 올라왔다가요, 쭉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0.003달러까지 빠지는데,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모습은 이 상장이 되고 나서 약간 저는 이제 가격이 왜곡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패턴이 이 부분과 이제 비슷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그림이 이와 같이 이때 양봉 나왔던 이 그림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월봉에서 헷갈리는데 일봉으로 이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렇게 채널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채널 설정이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아니라 왜 이 모습으로 나왔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가격이 0.00005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격으로 매기기가, 왜냐면 지금 이 당시에 이 0.007달러가 7원인가 그렇잖아요. 7, 8원. 7, 8원인데 0이 지금 4개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1, 3입니다. 그러면 7원이 아니라 0.7원, 0.07원, 0.07원, 이렇게 0.007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단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그림 자체를 이제 복사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대로 이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림을 패턴을 복사해서 이제 붙여 봤을 때 이렇게요.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긴데 이걸 좀 줄여야겠죠. 잠깐만요. 아이고, 예, 잠깐만요. 이상해졌는데, 예, 여기서 이거를 좀 줄여본다라고 하면요. 잠깐만요. 예, 그냥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줄여지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가 약간 왜곡이 돼서 지금 이걸 붙여볼게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 모습,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나왔던 이 패턴이 지금 차트와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만약에 이 사이클부터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보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차트 모양이. 차트 모양 자체가 한 사이클을 어디를 한 사이클로 놓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한 사이클을 이렇게 한 사이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한 사이클.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2017년도 연말 고점 그리고 2017년도 아니죠. 2014년도 연말 고점부터 2017년도 3월달까지 이 자리가 지금 2018년도 초부터 지금 이 자리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트를 내가 어디 부분을 비교해서 이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이현걸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현걸님 의견이 좀 제 의견하고 이제 비슷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비트 시총 도미넌스를 종합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3월 지금 아까 이제 그 이동국님이 2020년 3월이 상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채널로 설정을 하게 되면 3월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2021년 4월이 돼야지 채널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시총 차트도 다 맞아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리플 차트를 어떤 채널로 놓고 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어떤 사이클을 한 사이클로 놓고 보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2013년도 그 말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써주신 내용들은 근거 이유를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써주셨는데 스토캐스틱을 월봉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20 그 NMT 값을 20, 12, 12로 설정해놓고 이제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월봉에서 20, 12, 12로 제가 설정해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보조지표가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여기서 이제 이동국님 의견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인데 주봉에서 만약에 스토캐스틱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세를 언제 돌렸냐 스토캐스틱이 이때 당시 2017년도 3월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3월달 추세를 돌렸던 때 보면 이렇게 스토캐스틱에서 잠깐 여기로 체크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 3월달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 파란색 실선 그 M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빨간색 이제 T 값입니다. T 값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돌려서 상승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주봉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 모습이 저는 지금 모습과 오히려 좀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2월 뭐 말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아까 그 월봉에서 봤던 그 값도 저는 이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위치다. 지금 이제 이동님 의견은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대상승이 시작된다. 그래서 아직 이제 20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 이상 올라오는 그거는 아까 이제 주봉 스토캐스틱 보셨던 것처럼 그 리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땡겨져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리플 이동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황리치님 의견을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4만 사토시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대한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XRP가 45,000 사토시를 넘어간다면 비트 시총을 돌파하게 됩니다. 현재 XRP 시총이 비트 시총을 돌파하는 상황은 리플사가 추구한 국제 송금시장, 즉 스위프트가 독점하는 시장을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선 반영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상황이 오려면 가장 시급한 규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몇 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따라서 이번 상승은 2만 사토시가 최대로 본다. 비트가 2만 달러를 넘고 신고점을 기록하면 리플도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비트가 13,000달러대 넘어설 때 폭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2,600원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황리치님처럼 본다라고 하면 이번 13,000달러 비트코인이 넘기 전에는 2,600원 정도가 리플 가격은 최고치다 라고 보면 이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어디서부터 할 건지 그 부분도 직접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리플이 지금 이제 황리치님도 넘어서긴 할 거다. 나중에 때가 되면 넘어서긴 할 건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에 그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 무조건 이제 호재가 딱 나왔을 때 뭐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2017년도 상승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뭐 규제와 제도화된 거는 없었지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채널 폭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시총 1위 비트코인을 넘어서려면 적어도 이제 규제가 완전히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와 같이 규제가 뭐 마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비춰지면 충분히 시총 1위를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다양하게 주셔서 쭉 같이 봤는데, 아마 이제 오늘 또 영상 이제 보시면 또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견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정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